자, 활기찬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기온이 선선한 걸 보니 좀 무더위가 꺾였다는 생각은 약간 듭니다. 하여튼간 더위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렸듯이 기술자 여러분들도 하나라도 더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넬 복잡해요. 현재 판넬 주택도 신축 중에 있고요. 저렇게 목조 주택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판넬 건물로 신축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목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죠. 그러니까 한 90년대 초반이랄까, 그때 이제 샴페인이 터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된 보통 사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제 그 중에서 돈 있는 분들이 이제 목조주택을 좀 짓기 시작해서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그 시발점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허영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게 목조였던 것 같고요. 뭐 외국 거라면, 독일 거라면 막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인식을 갖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걸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목조주택이 상당히 고급 주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판넬 주택이 훨씬 더 고급 주택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목조보다 판넬 주택을 짓는다면 비용면으로 더 많이 나오는 주택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요. 물론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목수들 인건비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용접사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판넬 주택이 잘 지으면 그 우스운 주택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저 목조주택을 짓는 기술자들, 목수들이죠. 저한테 와서 자기 집은 판넬로 지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목조주택을 짓는 기술자들이 자기 집은 판넬로 지었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한다는 그 자체, 좀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전국에 꽤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한옥 목수도 자기 집을 판넬로 지었다고, 너무 따뜻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실 때 허영심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 여러분, 허영심, 물론 남들보다 좋은 거 하는 건 맞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좋을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후에서 어떻게 좋을지, 판넬 주택에서 마감이 어떤 게 단열이 깨지지 않으면서 기밀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발휘하는지, 목조주택에서는 또 어떤 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독일식 시스템 창호니까 무조건 좋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하여튼간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느낀 점은, 현장에 자고 일어나서 와 보니 소나기가 내렸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라솔 판넬로 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되죠. 그 경우에서 저는 일기예보를 캐치해서 벽체 판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으로 혼자 남아서 저녁 늦게까지 비닐으로 다 씌웠어요. 솔직한 말로 목조주택 오야지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잡히면 사실은 다 덮어야 됩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함수율을 빼서 18% 이하, 16% 이하로 함수율을 해서 온다고 한들, 현장에서 비를 맞아버리면 저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아시고, 그리고 판넬주택은 그나마 오히려 폼 쏘느라고 물도 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덥죠.
저희는 이중 지붕 판넬을 했기 때문에 한 낮에도 내부는 시원합니다. 거의 직사광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요. 훨씬 더 시원합니다. 현장 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가 볼 땐 가장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건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을 저희가 왜 쓰느냐,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데, 스타코는 안 되냐, 벽돌은 안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짓는 주택은 30년 동안 손을 대지 않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짓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에는 빗물에 자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어도 씻겨내려요. 그래서 항시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요. 세라믹 코팅이기 때문에, 도장면이 세라믹 코팅이기 때문에 햇빛에 거의 영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백 년 지나면 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장면을 한번 현장 와서 보시면 확실히 틀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벽돌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수제를 2년에 한 번씩 발라줘야만 그 건물이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건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때가 낍니다. 물때가. 근데 거기다 덧방해서 바르면 되지 않냐?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파벽돌도 있고, 파벽돌도 내용은 똑같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파벽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탈락되는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한 40년 된 건물들, 제 빌라 같은 데 가서 벽돌 매지 이렇게 넣은 것들 보면 손으로 매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매지가 스펀지처럼 쑥 들어갑니다. 그 경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건물은 답이 없어요. 다 허물어 내고 다시 벽돌을 쌓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솔직한 말로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 50년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털어내고 다시 한번 시공해도 됩니다. 왜? 기본은 그대로 갖고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쫓아가야 되지, 독일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미국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끔 잘 만든 제품이 좋은 거지. 솔직한 말로 저는 독일식 창호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두께 바가 너무 얇아서요. 얇아서 단열층을 잡을 때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그나마 제가 PVC 한국 LX를 좀 선호하고, 한국식 시스템 창호, 알파큐 창호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가 넓기 때문에 이 100mm 안에서 단열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독일식 창호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실은 알려지지 않는지 참 그렇고요. 뭐 기밀이 그냥 꽉 닫는다고 해서 기밀이 다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시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시공이. 그리고 창문이 처지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하단부에 큰 창들은 이렇게 해서 용접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가로장대가 들어가서 용접을 해서 보강을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호를 넣으면 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처짐이 없어야 하자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저게 처지면 하자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기밀이 깨지고 문이 안 열린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시스템 창호
독일식 같은 경우에는 속에 고정 철물이 너무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일은 조금 드물긴 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화상으로 찍었을 때 테두리가 퍼렇게 나옵니다. 퍼렇게. 좀 그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제가 열화상 카메라도 사서 이렇게 확인하고 인지하고 다니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틸하우스 좋다고 하는데 제가 화성 공사할 때 숙소가 스틸하우스였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다 찍어 봤는데 골조가 아주 퍼렇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비싼 건축이 좋은 게 아니라 집을 잘 정확히 비싸게 짓는 게 좋은 거예요. 부정확하게 비싸게 짓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돈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돈이 부지기수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예로 이렇게 작은 집도 지붕 공사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뜯었다 다시 하고 뜯었다 다시 하고 비가 새서 다시 하고 답이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저 집하고 이 집하고 평당가가 비슷하게 들어간다면? 뭐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 밑에 건물도 그렇고요.